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오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의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미래반도체 3월에 역별 돌파 초입 자리에서 추천했었고요. 음봉이지만 기준가 위로 올라왔죠. 역별 위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었고, 이때가 또 11선이랑 11선 돌파했던 자리랑 일치했던 타점입니다. 이후에 박스 돌파 나올 때도 재추천 드렸고요. 발, 무릎, 어깨머리 올라갔고, 이후에 11선 이탈 나왔을 때는 매도 사인, 하락시 분할 매도 시작하라고 사인을 드렸고요. 이렇게 발을 확인하고 무릎 자리에서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조금 비싸 보이지만 여기서 되게 출발을 하죠. 흔들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되게 요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속이 붙습니다. 요때 추천하고 크게 올라갔다가 11선 이탈하고 제자리까지, 거의 제자리까지 빠지고, 다시 또 이전과 같은 역별 돌파 초입 재타점이 왔죠. 요때 같은 타점이니까 또 당연히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돌파 기준 55%, 눌림 기준 70% 상승이 나와줬고요. 상한가 다음날 또 추가 상승 나와주면서 수익이 매우 수월했습니다. 수익 인증이고요. 이분도 분할 매도 하면서 어제 오늘 분할 매도로 460만원, 이분도 분할 매도 하면서 36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절반 회복하면 28,000원까지 간다고 말씀드렸고, 28,000원 오늘 갭 상승 출발이 나왔기 때문에 29,600원부터 출발을 했죠. 이날 분봉 흔들기 없이 쭉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상한가 도달, 그리고 다음날 갭 상승으로 또 추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 수익이 매우 수월했습니다. 이렇게 낙폭가대 바닥 자리에서 추천을 했고, 여기가 머리니까 절반만 회복해줘도 여기까지 크게 먹을 수가 있었다. 여기 저점을 기준으로 고점까지 이어서 봤을 때 딱 절반이면 28,200원 정도 하죠. 여기까지 무난하게 절반 정도는 회복을 해줄 수 있다라고 봤던 거고, 1차적으로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까지는 노려볼 수가 있었다. 근데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더 수월한 수익이 나와준 거고, 분봉을 보시면 금요일에 흔들기 거의 없이 우다다다 올라갔기 때문에 상한가까지 홀딩하기도 매우 수월했습니다. 올라가다가 이렇게 막 흔들고 상한가 갔으면은 도중에 털렸을 확률이 크지만 이렇게 쭉 올라갔기 때문에 수월했죠. 다음 마이크로2 나노 반도체 관련주고요.
역배열 끊고 박스 돌파 나오던 자리에서 조금 늦게 추천을 드렸지만 그래도 흔들면서 더 갈 수 있다 말씀드렸고, X게이트를 유사 타점으로 드렸습니다. X게이트가 동일하게 역배열 끊고 박스 돌파하면서 크게 올라갔죠. 뭐 요만큼 크게 가진 못했지만 아무튼 같은 타점으로 요 타점에서 추천을 드렸던 거고, 역시 이 패턴과 동일합니다. 발 부근에서 여기가 이제 박스 돌파가 나오는 거죠. 박스 돌파, 무릎자리 추천 쭉 올라간다. 다음 꿈비는 2월에 추천드렸던 저출생 관련주고, 올랐다가 역배열 끊고 올라올 때 여기 전고 돌파 나올 때 추천드리고, 이후에 쭉 추세 상승이 나와줬고요. 여기 15일선, 21선 이탈하고 큰 추세 이탈하고 쭉 빠집니다. 이때도 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탈하면 크게 빠질 거라고 매도 사인 드렸고요. 캐리소프트 커플링으로 21선 도달 한번 해주고, 오늘은 저출생 대책 예산 재정비 소식으로 장중 상한가까지 갔다가 23% 마감을 해줬네요. 21선 안착 마감했고요. 앞으로 21선을 계속 지켜주는 게 또 중요합니다. 이렇게 추세 이탈하고 죽었고, 다시 역으로 역배열 끊고 올라왔던 타점에서 행보하는 식으로 최근에 저가 지키고 한 번 더 급등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탈하니까 매도 자리고, 끊어주니까 매수 자리고, 이렇게 반대로 보자. 21선 가격이 18,500원, 이제 21선 여기를 지켜주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겠죠. 다음 밑으로 또 단기 이평 보시고 최근의 저가까지 보시면서 이탈마다 순차적으로 분할 매도 시작해 주시고 지켜주면 쭉 홀딩이 가능합니다. 61선 가격이 23,300원 정도 하니까 여기 안착해 주는 것도 중기적으로 중요하고요. 61선 가격이 이전의 지지와 또 일치하는 자리입니다. 기존의 지지는 미래의 저항으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같은 관점으로 여기도 이전의 지지였으니까 또 저항으로 바뀌는 가격이고요. 다음 현대무벡스 월봉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반복 추천 드렸었고 박스를 보여주고 있었죠. 여기 돌파하고 50% 이상 올라갔고, 크게 이렇게 역배열 끊고 박스 돌파하고 쭉 올라갔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최근에 좀 많이 흔들었고요. 큰 박스를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캔들 몸통 기준으로는 이렇게 살짝 돌파했고, 꼬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5,270원 윗꼬리 돌파 한착해야 확실하게 박스 돌파가 나와주는 거고, 실패하면 또 이전처럼 박스 하단까지 밀리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박스 하단까지 또 밀릴 수가 있겠죠. 최악으로는 여기까지 밀리는 거 생각을 하자. 박스가 작으면 하락폭이 작지만 박스가 크면 하락폭이 매우 큽니다. 이렇게 박스가 작아요. 그럼 당연히 하락폭이 작죠. 박스가 커요. 그러면 위에서 잡았을 때 하락폭이 크다. 이 박스를 생각하면서, 하락폭을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현대무벡스는 현재 큰 박스이기 때문에 하락이 만약에 나온다면,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마이너스 20% 이상 당할 수가 있는 자리다. 하락이 나온다면 특히나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다. 오늘은 재건 쪽으로 엮여서 상승이 나와줬고요. 이 패턴 잘 기억하시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 이 매매를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무릎에서 어깨까지만 가도 평균 30% 수익권 나와주고요. 흔들면서 가기 때문에 뭐 어떤 자리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은 흔들면서 가니까 반드시 분산 매매, 분할 매수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갈 때 이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흔들면서 올라가는 게 태반이기 때문에 역시 추세를 먹으려면 분할 매도를 하면서 끌고 가줘야 한다. 매수든 매도든 분할로 필수 대응해준다.
다음 5월 19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반짝 나왔나 볼게요. RBW 딱 정석 반짝이 나왔고요. 시가 여기서부터 출발 올라갔다가 장중 상한가 찍고 쭉 빠지고 마감을 했고요. P50 관련주죠. 뒤늦게 부각이 되었고 정석 반짝이 나와줬습니다. 그래도 1년선 위에서 마감을 해줬고 1년선 16,400원 지켜주는 게 지금은 중요하네요. RBW 시간으로는 7% 상승이었고요. 셀바스 헬스케어 시간에 6.4%. 자, 박스 내에서 121선 지키고 반등. 고가 8%, 종가 1% 반짝 나왔습니다. 현재 요 박스 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박스 매매하시면 되는 구간이고, 박스 하단 이탈하면 대응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되겠죠. 다음 까뮤 ENC 6%. 공급 계약 체결. 고가 7%, 종가 2%. 1년선 안착 실패했고 현재 1년선과 반년선 사이에서 박스 보시면 되겠네요. 121선 1750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다음 바이오니아 시간에 5%였고 고가 12%, 종가 10%. 얘는 그래도 상승 마감한 편이네요. 이전에 저항이었던 자리가 여기 돌파하고 급등 나와줬고, 다시 또 요 구간에서 동일하게 저항을 받았습니다. 121선에서 낙폭과대 반등이 나와줬고, 지금은 요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네요. 안착 실패하면 다시 또 하단까지 내려오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다음 미래생명자원 사료 관련주 시간에 4%였고 고가 20%, 종가 15%. 자, 러시아에서 또 지저되면서 사료주들이 크게 반응이 나와줬고, 얘는 요렇게 크게 박스로 보시면 되죠. 꼬리 기준으로는 요렇게, 얘도 장기 입형 부근 2년선 1년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얘도 밀리면 여기까지 또 내려오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 파동이 크죠.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이렇게 반복이 나와주니까 무리하게 박스 상단에서 추격하다가는 하단까지 당할 수 있다고 계속 사료주는 경고를 드렸습니다. 잡을 거면 눌러줄 때 잡고 급등을 노리는 게 낫지, 무리하게 여기 위에서 추격하면 순식간에 마이너스 20% 당하는 게 일상이죠. 다음 마이크로2 나노 3.7%. 반도체 자율주행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었고, 여기 추천드리고 흔들면서 더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설명했죠. X게이트랑 같은 타점으로 역배열 끊고 박스 돌파한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다. 여기가 발이고 여기 무릎에서 어깨 가는 자리에서 추천드렸던 거고, 고가 17%, 종가 4%, 정석 반짝 나왔습니다. 얘는 2만원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2만원 지키면 또 단기에 더 갈 수 있고, 2만원 이탈하면 좀 침체 구간을 보여줬다가 조정 후에 다시 올라오겠죠. 다음 벨로프 3.3%. 호실적으로 상승이 나와줬고요. 고가 8%, 종가 5%. 다음 현대무벡스 기존 추천주였고 시간에 3%. 물루솔루션 사업소가 두각을 보인다. 자동창고 시스템 수주. 오늘은 재건으로 상승이 나왔고요. 기존 로봇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앞에 설명드렸고, 이렇게 큰 박스 지금 안착 실패하면 여기까지 밀리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 일진 디스플, 윈팩, 나노브릭, SG 세계물산, 한일사료, 파라텍 다 작게 반응이 나왔고요. 오늘 가장 크게 상승 마감한 종목이 현대무벡스, 나머지는 다 반짝입니다. RBW가 가장 정석 흐름으로 반짝 상승 하락이 나와줬고요. 이렇게 시간의 상승 종목은 다음날 반짝하는 거 조심을 하면서 대응을 한다. 다음 5월 22일 장중 특징주 간략히 보겠습니다. 재건 관련주 삼부토건 DYD 연간사로 둘 다 상한가가 나와줬고요. 웰바이오텍, 데모, SY. 다음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했고 하반기에 반도체 수급 개선 기대감으로 JI테크, APS,
T로보틱스, 마이크로투나노, AD칩스, 피델릭스, 미래반도체. 이 중에 마이크로투나노, 미래반도체 추천주였고요. JI테크는 권리락 강세. 다음 피프티 관련주 연일 강세가 나와주고 있죠. 이번에 또 블랙핑크를 제치는 신기록을 한번 세워주면서 또 반응이 나와줬습니다. RBW가 신규로 부각이 되었고요. 예스24, FSN, 기존 대장주였던 그레디언트도 조금 반응을 보여줬다가 하락 마감했고요. 다음 가정 간편식 우양, 한국 맥널티, 웰바이오텍, 푸드웰. 한국 맥널티를 오늘 시초에 눌림 단타 추천드리고 최대 7.5% 수익 나왔고요. 커피 관련주죠. 슈퍼 엘니뇨 등장해 커피 가격도 1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이제 사료 쪽으로 같이 엮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정 간편식, 음식료 관련주들. 다음 닭고기 관련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을 했다. 또 전국에 최근 한우 구제약 발생했죠. 이에 반사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푸드나무, 마니커 FNG, 마니커, 팜스코. 다음 사료 관련주 미래생명자원, 대장주 필두로 한일사료, 대한제당, 팜스토리. 다음 방사능 치료제 관련주 우크라이나 원전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한창산업, 한컴라이프케어, 대정화금, 시노펙스, 피코그램. 다음 지뢰 제거 관련주 현대무벡스, 버스텍, DR텍. 현대무벡스가 오늘 가장 크게 올라갔고요. 다음 개별 테마 꿈비가 저출생 예산 재정비 관련해서 낙폭과대 바닥자리에서 크게 급등이 나와줬고 경보제약이 해열제 품귀 현상으로 또 반응이 크게 나와줬습니다. 텔레그램이나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이런 각종 정보, 속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해서 활용하시고요. 다음 5월 20일 시간의 특징주 전기차 충전시장 30년에 427조 대기업들이 키를 꽂는다. 휴맥스홀딩스가 상한가로 오늘 대장이 되었고요. 월봉 큰 박스 요렇게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 3,000원에서 7,000원 후반대까지 최근 역배열 끊고 급하게 올라왔다가 전고점 부근에서 맞고 떨어졌고 일봉은 2월부터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박스 한번 그리고 또 박스 업그레이드하고 현재 이렇게 크게 또 주가 업그레이드 한 상태에서 2차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파동이 크죠.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졌다가 지금도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하단을 이탈하게 되면 기존의 박스 하단 장기 입형까지 밀릴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는 자리고 여기 하단 6,000원 초반 이탈하면 반드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다행히도 안 밀리고 시간으로 상한가가 나와줬고요. 이렇게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흐름,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시간의 상한가로 7,300원 정도까지 올라와 줬고요. 7,300원 정도. 자, 종가상 여기를 딱 확실하게 안착을 해줘야 이때처럼 안착을 해줘야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거고 뚫지 못하고 밀린다면 다시 이렇게 작은 박스 생각하셔야 될 거고 여기를 안착해야 다음 박스 상단까지 또 노려볼 수가 있다. 큰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구간입니다. 이전처럼 크게 박스가 반복이 되고 있다. 다음 디스플레이텍 같은 전기차 충전 섹터고 역배열 끊고 크게 한번 올라와 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일봉 2월에 역시 거래량 터졌고 그때 추천드리고 크게 한번 올라가고 또 박스가 만들어지고 있네요. 이렇게 캔들 몸통 기준으로 요정도 박스 꼬리까지 치면 더 크게 박스 큰 박스 매매하시면 되는 구간 시간의 상승으로 8,14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140원. 일단 박스 돌파 흐름을 다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윗꼬리 저항대 봐야 되겠죠. 윗꼬리 하나, 윗꼬리 둘, 이렇게 저항대 보시면 되고, 실패하면 또 기존의 박스 하단까지 내려오는 걸 생각해야 되고, 박스 매매 하시면 되는 구간. 다음 휴맥스 4% 전기차 충전 관련주. 여기 역별 끊고 거래량 터지면서 한번 크게 올랐다가, 이게 작아 보이지만 60%짜리입니다 60% 올라갔다가 또 박스 보여주다가 이탈하고, 밑에서 박스가 다시 형성되어 있는, 박스가 다운그레이드 밑으로 쳐져 있는 상태고, 종가상 4,100원 안착을 해야 또다시 박스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일봉상으로 주기적으로 크게 반짝반짝 해주네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오늘은 4% 상승으로 3,8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3,800원. 481선 4,05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이 가격이 아까 월봉에서 봤던 박스 상단 가격이랑 거의 일치하는 자리죠. 여기 확실하게 안착해줘야 다음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해줄 거고, 실패하면 이렇게 박스 보시면 되고, 평소에는 거래량이 좀 없는 편이었다가 간간히 급등을 보여주지만 되게 반짝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반짝할 때 잘 챙겨 주셔야 되겠네요. 다음 RT캐스트 3% 전기차 충전 관련주. 3,000원 부근 전고점 잡혀있고, 지금은 밑에서 박스 2,200원 안착이 1차로 중요합니다. 현재 박스 하단 자리에 위치해 있고, 1,400원 정도 이탈하면 정리를 하셔야 되는 자리. 단기 역배열 잡혀있고요. 최근 481선 1년선 저항, 2년선이죠 2년선 저항 맞고 떨어졌고, 최근은 반년선 121선 저항 맞고 떨어졌습니다. 여기 241선 맞고 떨어진 자리도 있었고, 장기입형 주요하게 저항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은 121선부터 봐야 되겠죠. 1,800원 정도, 여기가 전고점이랑 일치하는 자리고, 이렇게 박스 시간의 상승으로는 1675까지 올라왔고요. 1675 요정도 올라와줬고, 1800원 전에 1700원부터 저항 보시면 되고, 100원 단위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박스 매매 하시고, 얘도 거래량이 평소에 거의 없다가 간간히 조금씩 반짝해주고 있습니다. 반짝해줄 때 얘도 휴맥스처럼 잘 챙겨주시고, 다음 S트래픽 2%, 얘도 전기차 충전 관련주.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박스가 나오고 있고요. 좀 더 작게 보면 이렇게 박스 매매 구간. 자, 일봉은 최근에 이렇게 박스가 나와주고 있고, 4,850원 4,850원 박스 상단 돌파 안착이 중요합니다. 시간의 상승으로는 4,500원 정도까지 올라와줬고요. 4,500원 정도 박스 매매 하시면 되는 구간입니다. 다음 베노홀딩스 78억원 규모 탑업인 주식 취득 결정으로 상한가고, 구엔터메이트 게임 관련주고 빅데이터 관련주도 됩니다. 월봉 역별로 쭉 빠지다가 박스 돌파하고 크게 한번 올라와 줬고요. 바닥에서 장기 입형 차례차례 뚫고 481선 반등 나왔네요. 이렇게 또 일봉상 역별 끊어준 자리에서 시간의 상한가가 나와줬고,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가줬습니다. 5,740원까지.
여기 돌파 안착 해줘야 되고, 지금 이렇게 박스가 나오고 있는 거죠. 481선 위에서. 여기를 안착해줘야 되고, 실패하면 또 하단까지 밀리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481선 이탈하게 된다면 빠르게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 CSA 코스믹 관리 종목이고, 동전주 구간 화장품 관련주. 거래 정지되고 상폐가 될 뻔한 위기도 있었고요. 거래 재개되고 반짝했다가 뒤에는 쭉 빠지고 동전주까지 또다시 상폐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자리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1000원을 회복해주긴 했지만 또 조금만 내려오면 다시 또 동전주가 되니까 관심을 끄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려있는 분들도 이렇게 튀어주고 빠지는 차이가 있다면 그때 정리하시고 안전한 종목으로 교체를 권장드립니다. 지금은 2년선과 1년선 사이에서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1400원 종가상 안착이 1차로 중요. 시간에 7.6%로 1378까지 올라왔습니다. 1378 이 정도. 명확한 상승 이유는 없고,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었죠. 단기 추세는 이렇게. 다음 EV 첨단 소재 7.4%, 기존 추천주였고 수산화 리튬을 확보했다. 리튬 유통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다. 자, 고점 음봉 꼴이 뜨고 크게 빠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빠진 자리에서 가짜 반등 주면서 가짜 반등 주면서 현재는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박스. 가짜 반등이라 해도 워낙 탄력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줄 때 크게 상승이 나와줍니다. 그때 빠르게 짧게 잘 챙겨 먹어야 되고, 잘 챙겨 먹지 못한다면 계속 끌려 내려가는 거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죠. 이제는 또 이렇게 작은 박스로도 볼 수가 있고요. 작은 박스에서 시간에 7%로 8,000원 가까이 또 회복을 해줬습니다. 8,000원 가까이. 박스 상단 가격이 8,700원 정도 하니까 여기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고, 실패한다면 다시 큰 박스 하단인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그리고 여기마저 이탈한다면 장기 2편까지 또 내려오는 거 조심을 하셔야 돼요. 큰 박스, 작은 박스 참고해서 대응하시고, 무리하게 이 박스 상단에서 추격했다가 물리면 마이너스 40% 정도 나옵니다. 상승도 크지만 하락도 크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 다음 인콘 5.8%, CCTV 관련주, 재난 관련주, 양도 관련해서 5.8%. 월봉은 크게 올랐다가 가짜 반등 주면서 쭉 제자리까지 빠지고 현재 동전 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는 자리고, 지금 장기 2평 부분에서 저항 맞고 떨어졌고요. 그때 하락이 나온 건 횡령 배임 관련해 가지고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박스를 보여주다가 살짝 돌파한 자리에서 또 시간에 상승을 보여주고 800원 정도까지 올라왔네요. 121선 977 정도 안착이 1차로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 갭 하락 구간이 있기 때문에 윗꼬리가 있긴 하지만 요정도 한 900원 정도까지는 쉽게 올라올 수 있는 자리긴 합니다. 다만 동전 주니까 관심을 끄는 게 좋겠고, 지지는 최근에 박스 하단 그리고 최저가 635. 다음 SY 4.9%, 재건 관련주죠. 모듈러 주택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기도 하고, SY 대표가 원희룡과 함께 출국을 했다. 이에 좀 반응이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월봉은 하단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줬고요. 약배를 끊고 올라와주고 있는 자리. 자, 박스 상단은 4,000원 중반. 이렇게 크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 일봉 이때도 재건 쪽으로 크게 올라왔다가 제자리까지 밀리고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막판에 좀 올라가지고 시에로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5%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와주면서 4,030원까지 올라와 줬네요. 481선 3,800원 정도 안착을 해준 자리에서 시간에 반응이 나와줬고, 여기는 이제 지지로 변하죠. 기존의 저항이었던 자리가 지지로 변한다. 다음 지지는 1년선 보시면 되고, 중간 값으로 이렇게 넣어 보시면 되겠고, 저항대는 전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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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값으로 이렇게. 다음 AP 위성 2.5%, 누리호 3차 발사 24일 오후 6시 24분쯤에 발사를 한다고 하네요. 최근 급등 나왔다가 좀 밀린 상태고,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죠. 고점 박스 121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은 요래 박스로 보시면 되는 거고, 시간의 상승으로 18,500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18,500원. 이렇게 역배열을 끄는 상태에서 올라와주고 있는 자리고, 2만원이 기존의 지지였죠. 여기서 주요한 지지를 받다가 이탈하고 밀렸고 다시 2만원에 저항 맞고 떨어졌고요. 이제 앞으로도 2만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61선 가격이랑 좀 일치하는 자리고요. 16,000원 정도 가장 중요한 지지, 2만원 가장 중요한 단기 저항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위로는 22,000원 정도 전고점. 단기 입평 넣어 볼게요. 자, 61선이 2만원 정도 하죠.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상승 마감한 종목이 이스페타시스. 얘는 엮인 게 많이 있어요. 우주항공, 스마트폰 오지, 갤럭시 부품, 인공지능, 반도체. 월봉상 역대 신고가 최근 찍어주면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고 돌파, 오늘 딱 역대 신고가 찍었죠. 여기 쌍바닥 찍고 박스 돌파하면서 올라갔고요. 기존의 저항이었던 자리 1800원, 1800원이 이제 지지가 되는 거고, 기존의 박스 상단이었던 자리도 지지가 되고, 주요하게는 이렇게 두 개 지지 보시면 되고, 저항은 11,700원 이후로는 역대 신고가 가격이기 때문에 저항이 없습니다. 다시 AP 위성으로 와서 누리호 2차 발사 날짜가 명확하게 딱 알 수 있을 겁니다. 발사할 것이다, 이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발사하니까 재료 소멸 하락이 나왔겠죠. 가장 크게 하락이 나왔던 자리가 여기 딱 보이네요. 여기가 2차 발사가 나온 다음 날이고요. 6월 21일에 발사를 했고 다음날 마이너스 25% 이렇게 재료 소멸이 나왔습니다. 이건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뭐 반짝 상승하고 하락하든 그냥 하락하든 이렇게 재료 소멸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누리호 3차도 재료 소멸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때는 주가가 기대감으로 좀 크게 올라갔다가 60% 정도 올라갔다가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거죠. 2차 발사할 것이다. 그리고 발사했다에 하락이 나온 거니까 이번에도 이런 하락을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은 조금 많이 밀린 상태죠. 이미 좀 많이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깊은 장대 음봉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전에 상승이 컸다면 큰 하락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 상승이 좀 크게 나오긴 했지만 이미 반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크게 밀리진 않을 것 같다 이겁니다. 발사 성공하더라도 반짝 상승 하락 주의하시고, 실패하면 당연히 또 조정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러나 저러나 재료 소매를 주의하자.